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경음악을 좀 깔아볼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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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응? 응? 차차차. 차차차. 어딨지? 어디 갔지? 여러분 제가 지금 배경음악을 찾아보려고 찾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파일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지? 여기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를 포맷을 해서 지금 못 찾겠네요. 배경음악 실패. 오늘은 조용히 하는 걸로. 이런. 그냥 조용히 해야겠다. 조용히 해야겠네요 여러분. 이거를 파일 어디서 들어갔는지 못 찾겠습니다. 새로운 플레이리스트 모르겠네. 없네. 음악이 다 없어졌네. 큰일 났네. 음악이 다 없어졌어요. 아이패드에 있었던 모든 음악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지? 아무튼 이건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딱 댓글창을 봤는데 가장 사랑하는 동료 배우는? 이라고 박자헌 배우가 올려줬어요. 이럴 때는 뭐 한 번 올린 게 아니구나. 굉장히 여러 번 올리셨는데, 네, 좌헌 배우님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배경음악을 틀어보고 싶었는데 음악이 다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서 그냥 음악 없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필터 아세요?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필터를 설정하면 이렇게 고가를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가를 쓰고 한번 진행해보려고 필터를 썼습니다. 자원이 러뷰.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데뷔 8주년을 맞아서 사실 여러분들과 만나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미리 공지도 올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필터를 중간에 없앨 수는 없나?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필터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필터가 생기고. 네. 전화. 네. 아무튼 데뷔 8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동숭 아트센터, 그때 당시는 동숭 아트센터 동숭홀이었는데 거기서 러브레터로 데뷔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8년 동안 같이 응원해주시고 그 모든 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8년 또 80년 8만 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사실 여러분 항상 제 인스타 라이브가 그랬듯이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댓글 올려주시는 거로 보다가 제가 또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또 오늘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축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인스타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고 많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요? 제가 데뷔 날 일한 게 4년 만이래요. 그러면 4년 전에 12월 2일 날 제가 공연을 하고 4년 만에 12월 2일 날 공연을 한 거네요, 오늘.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인데 또 오늘은 사실 4시 낮공이었어요. 근데 또 낮공인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네,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민수 형이랑 승리 형이랑 또 첫 공이었는데 저희가 페어가 많다 보니까 정말 첫 공 아직까지 계속 첫 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무대 위에서 어쨌든 공연에서는 민수 형과 승리 형을 처음으로 또 만났는데 너무나도 재밌고 새로운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낮에 보신 분 계시면 네, 재밌게 보셨는지 네,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목이 마를 것 같아서 이렇게 물도 잔뜩 떠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통 엄청 크죠? 제 얼굴만한 것 같아요. 이 물통에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신님 페어가 너무 많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저도 이제 막 뭐지 스케줄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럼 우리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그러고 계산하다가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숫자였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통은 뭐 2명씩 뭐 세 캐릭터면 뭐 2의 3제곱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막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뭐 4 곱하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라 네, 굉장히 페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못 만난 페어들도 있는데 모든 페어들을 다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을 또 슬쩍슬쩍 보고 있어요. 아진이 안녕. 야 보고 싶었어. 전화 기다렸어 오랜만. 네, 또 한 달 뒤면 이제 성인이 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러면 올해가 고3이셨군요. 성인이 되면 이건 꼭 해라. 저는 여행을 꼭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짜 매번 한 생각 중에 제가 정말 시간이 될 때마다 열심히 여행을 다녔던 게 저에게는 참 좋은 어떤 경험과 좋은 어떤 걸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시면 네, 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네, 좀 이렇게 많은 곳들을 여행 다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시작부터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8년 전 오늘인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9년 전 오늘이라고 해야 되는지 8년 전 오늘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8주년이니까 8년 전 오늘 제가 이제 러브레터로 동승홀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극장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데뷔한 극장이 없어진 거라 약간 좀 마음이 좀 되게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빈센트 리버를 할 때 이제 저희 극장에서 딱 마주보는 극장이 이제 예전에 동승 아트 센터가 있었던 그 극장인데 지금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하여튼 그 극장인데 뭔가 이렇게 되게 제가 데뷔했던 극장이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것도 좋기도 했지만 제가 어쨌든 추억의 장소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슬프고 되게 아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나의 추억 속에만 남을 것 같은 그 공연, 그 작품, 그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요, 맞아요. 쿼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러브레터를 봤어, 아시나? 와, 그러면 나의 데뷔작을 본 거네. 그때 네, 전설의 작품을 보셨네요. 네, 아무튼 잘 지내고 있는지 오늘은 눈이 오는구나 아직도 널 볼 수가 없어 찾지 못한 날 용서해 이런 노래가 있었죠. 네, 이 공연을 제가 지금 저희 창섭 역할로 또 같이 공연하고 있는 석원이 형, 윤석원 배우님이랑 같이 데뷔를 했었는데 네, 기억이 아련아련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예전에 러브레터를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그 또 전설의 작품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작품을 네, 관람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작품이었냐면요, 그 영화 러브레터 아시죠? 오겐기 데스까 와타시오 오겐기 데스 하는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뮤지컬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초연을 올렸던 작품입니다.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앙상블 역할로 데뷔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제 유일하게 몇 안 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츠키, 소년 이츠키 역할을 맡은 형들을 이제 이렇게 약 올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츠키 역할의 조상웅 배우와 강기둥 배우 이제 두 형님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그 한 대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두 형의 성대모사를 정말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둥이 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탁 이렇게 이츠키가 멋있게 다들 까불지 마 이제 이러면 이제 나가고 나면 이제 제가 막 까불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둥이 형 성대모사를 열심히 연습했던 내 기억도 나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헤이, 야 다들 까불지 마.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네. 머리 얘기가 되게 많네요. 제가 머리가 사실 되게 길었었는데, 겨울에 되게 길었었는데, 이제 포스너 역할과 그리고 이제 순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머리를 좀 짧게 자르게 됐어요. 이제 머리가 좀 이제 기니까. 그리고 일단 그 제가 최근에 머리를 잘랐던 이유는 뭐냐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서. 근데 여신님이 보고 계셔 공연을 하는데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지 않거든요. 이게 막 땀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 여신님이 보고 계셔를 할 때 제가 하루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여기에 차고 있는데 마이크에 제 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더위를 덜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티셔츠 안에 이제 이너를 입는데 이너조차 사치다. 그러고서 이제 이너를 입지 않고 그냥 티셔츠도 입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시원하게 머리도 잘라보자라고 이제 머리를 이제 짧게 커트를 했습니다. 서영이 안녕?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또 잘 어울린다는 또 의견이 많아가지고 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분장실에 갔는데 네, 형들이 제 머리를 보고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짧게 잘랐냐, 뭐 도토리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제가 요즘에 그 인스타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어떤 의심이 드는 게, 리언이 안녕? 리언씨, 현진씨가 뭡니까, 리언씨? 네? 네? 우리 사이에. 씨든 너무 정이 없지 않아요? 그냥 현진이라고 그러기에는 제가 형인데? 뭐, 아무튼.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지?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분장실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죠, 여러분? 둘러보기에 이런 게시물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저의 그 어떤 신경 같아가지고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봐요. 리언 씨도 저한테 도토리 같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분장실이었는데, 이것도 분장실에서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지리산에서 봤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언제 갔냐고, 나 지리산 갔을 때 혹시 봤냐고, 저도 이제 가끔 산을 가니까. 그래서 지리산에 언제 봤냐고 그랬더니 지리산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가 딱 너같이 생겼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서 엄청 웃었던 짤이 뭐냐면 네, 바로 이 짤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분장실에서 앞머리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제 인스타그램 둘러보기에 이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제 신경 같아가지고 네, 이 사진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다시 짠.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기능을 제가 배웠죠, 여러분. 이렇게 사진도 공유할 수 있다고요, 인스타 라이브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서영 배우님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인증마크까지 있으신데 이런 인스타 활용법을 잘 모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인증마크를 뺏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도록 하세요. 네, 전 인증마크가 없는데도 이런 것도 알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설마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여러분도 잘 모르세요? 이거 오른쪽에 보면 사진 모양이 있는데, 나중에 인스타 라이브 호스트가 되시면 요 이모티콘을 누르셔서 사진을 공유할 수 있어요.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가 있지? 여러분들 또 짜잔,
짠. 네,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준 제 8주년 데뷔 8주년 기념 축전인데, 저희 회사 직원분이 새로 오신 직원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약간 이런 거를 하실 줄 아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PPT 발표하는 것 같죠?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PPT 발표를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했었거든요. 이 사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신나 보여. 아, 맞아요. 이서영 배우도 이제 그 아이돌 헬로비너스 기간까지 합쳐서 이제 올해가 8주년이라고 하는데 축하합니다, 서영. 이 사진이 언제 나온 사진이냐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스메르 자코프 때 사진이에요. 네, 스메르 자코프 때 비하인드 컷 촬영을 위해서 아마 입었던 의상과 네,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 사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 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진을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여튼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됐네요. 네네, 스메르 자코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때 왜 찍었는지 하여튼 뭔가 그 다른 어떤 컨셉을 위해서 찍었는데 아마 이 사진이 제가 알기로는 이 결과물은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플러였죠? 무덤지기? 코르넬리우스 코플러의 어떤 그런 상징을 위해서 같이 찍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공유 중지.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넘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회사에 혹시 이거를 좀 다른 뭐 사진들 같이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뭐 가능하다고 하면 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뭐 소속사가 제작사니까 해주시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한번 좀 열심히 쫄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맞아요. 뒤에 안소니도 있어요. 우리 안소니도 뒤에 있고 마이클, 네, 마이클, 저도 마이클이 그립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한번 찾아볼까요? 제 인스타그램에 어렸을 때 사진을 아마 또 쭈루루 8주년을 기념해서 어렸을 때 사진을 근데 이게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한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근데 제가 막 어렸을 때 사진을 사실 그동안 또 많이 올렸었어가지고 그쵸? 또 색다른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핸드폰에서 이렇게는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미리 찾아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되나 보다. 너무 옛날 사진이라 굉장히 아래에 있는데 이거를 스크롤을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스크롤을 다 하다 보면은 인스타 라이브 시간이 끝나겠는데 아쉽지만 나중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짠. 이게 언제지? 이게 한 4살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미운 4살. 리언씨, 직업이 요리사인가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역시 우리가 친한 건 이유가 있어요. 이 개그 코드가 굉장히 맞지 않습니까? 네, 말을 조리 있게 굉장히 잘하죠. 요리는 조리. 네, 여기에도 한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바닷가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이랑 똑같다고요? 에이, 여러분.
기억은 사실 잘 안 나요. 기억은 잘 안 나고, 너무 어렸을 때라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네.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저도 저희 어렸을 때를, 네, 볼 수 있어서, 참, 재밌네요. 하하하. 지금 저 8살이에요. 어머 세상에. 선생님, 저 8살입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년에 학교 가야 되네. 아, 올해 학교 가는 건가? 아, 올해 학교 간 건가? 아무튼, 네. 어제 태어났다고요. 네, 오늘 축구 볼 예정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축구를 볼 예정이라, 지금, 네, 거실에서 동생과 부모님들은 이제 축구 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궁금한 것들 있으면 또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면 한번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지. 기숙사, 해리포터 기숙사는 저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리핀더르가 나옵니다. 제가 그 심지어 영국 여행을 갔을 때 그 해리포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진짜 그 분류 모자 있잖아요. 분류 모자가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분류 모자를 제가 쓰고 어디가 나올까라고 했는데 진짜로 분류 모자가 이렇게 막 it's difficult 이러더니 그리핀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리핀도르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산다 방송 주변 반응 주변 반응 네 그날 굉장히 많은 카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카톡의 대부분은 이제 되게 실망했다 막 이제 이런 류의 네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의 개그는 1, 2년 사이에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누군가 사랑해줄 거라 믿고 네 열심히 네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스노우 이야기를 또 좀 해볼까요? 스노우 이야기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막 전해주신 뭐 편지나 이런 것들을 읽다가 지금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3분 정도 늦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이제 뭐 열심히 편지를 읽다가 이제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이제 뭐 읽고 풀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것도 이제 오늘 선물해주신 그 배지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인스타 라이브에 한번 달고 나와봤고요. 그리고 또 네, 모 분께서 주신 선물 중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짜롱! 스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스노를 한번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 오늘 이 스트로우도 함께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사실 풀지 못한 선물들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 잡히는 대로 풀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같이 함께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노를 만들면서 어쨌든 스노라는 캐릭터가 이제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10주년 동안 이제 수많은 배우분들이 또 하셨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노라는 캐릭터에게 잘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출님과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연출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혹시 저의 뭐 인스타 라이브나 뭐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대는 또 다른 나였음을 이라는 가사였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보여줄게요라는 노래에서 순호가 이제 부르는 가사인데 여신님과 함께 부르죠. 혹시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여신님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네 잠시 흐린 눈과 흐린 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여신님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막 바깥에 외부에 있는 어떤 정말로 영범이 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순호 안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신님이라는 존재를 왜 순호가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여신님이라는 존재가 왜 순호에게 필요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신님을 하면서 이제 조연출님과 연출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순호는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 현진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 키워드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스포주의. 순호가 어쨌든 형의 죽음을 겪게 되고 그 죽음 때문에 이제 모든 트라우마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도 아마도 순호는 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한테 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때문에 혹은 다른 누군가가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순호가 얘기하는 것들 혹은 순호가 선택하는 행동들이 어떤 미움과 싸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들을 방어하고자 하는 기제가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순호 안에서. 그래서 순호가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게 저는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라인들로 이제 순호의 행동들과 말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순호는 영리하지만 영악하지 않은 아이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순호가 이제 뭐 뒤에서 이렇게 조금 미친 척을 하고 막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막 여신님이 보인다라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는 굉장히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평화, 그러니까 이 섬의 평화, 이 사람들의 평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어떤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17살 소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도 그 순호가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이라고 저희 이제 대본에 되어 있어서 막 이렇게 연출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몇 살일까 하다가 연출님이 너 오랫동안 17살 많이 했으니까 그냥 순호도 17살로 해면 어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17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18, 17 이제 요 근처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소년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순호의 어떤 그런 바람이 그 안에 투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섬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17살만 혹은 18살 그 10대 후반의 소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섬의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순호의 노력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여신님으로 이어지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아이지만 대신에 영악해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이렇게 막 검은 권모술수를 써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영리한 행동들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창작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 스스로 또 대본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무대 위에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저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답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은 관객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가 많은 캐릭터들을 맡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여리지만 약하지 않은, 왜냐면 순호에게는 분명히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인함도 그 안에 굳은 심지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호를 그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순호 이야기 착착착 이렇게 살짝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포스너 이야기도 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짜자자잔, 포스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포스너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저에게 있어서 되게 큰 어떤 임팩트라고 할까? 느낌은 낯섦이었어요. 낯섦.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터뷰였죠? 나갔을 때도 했었는데 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포스너라는 아이를 이야기할 때 이방인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낯섦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또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대사들 중에 특히나 이제 포스너는 본인 스스로 설명하는 대사들도 있지만 이제 주변의 인물들이 포스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스크립스의 대사 중에 그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질투가 사랑인 줄은 몰랐죠. 정확한 대사가 이거였나요? 네, 죄송해요. 정확한 대사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질투가 사랑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죠 라는 대사가 굉장히 너무나도 17살의 어떤 소년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킨에 대한 포스너의 마음이 좋아해 라는 마음보다도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질투로 시작이 되었다가 그 질투에 대한 어떤 동경, 그리고 그 동경이 자기도 숨길 수 없는 데이킨을 향한 어떤 마음, 이렇게 발전돼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포스너의 이방인스러움, 그리고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낯섦,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기 때문에 포스너는 서툴렀을 거고, 그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서툴렀을 거고, 그 감정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다루는데도 서툴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너에게는 서툼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어윈 선생님의 수업들, 그것도 사실 굉장히 낯설죠. 어윈이라는 사람도 낯선데, 어윈이라는 선생님이 전해주는 지식의 방향성과 그리고 어떤 역사를 해석하는 어떤 시선들이 굉장히 포스너에게는 낯설었을 거고, 그 낯설음을 거부할 것인지, 그 낯설음을 인정하고 내 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스너가. 그래서 아마도 어윈 선생님도 질투하기도 하고, 데이킨과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순간에는 동경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씬 이후에 어윈에게 다시 포스너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를 대해오던 방식과 대해오던 시선과 어윈이 전해준 시선에는 차이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었고 거부감이 느껴졌지만 그 이후에 집에 가서 생각해 봤을 때, 포스너는 똑똑한 아이니까요, 시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낯섦을 내가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어윈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에게도 홀로코스트는 단지 역사적인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막 1장 2막 1장의 씬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은석이 형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2막 1장은 기존의 포스너와 보여주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거기서 사실 제일 컸던 거는 여전히 저는 그 장면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석이 형이랑 이제 그 씬에 대해서 대화를 막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어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커밍아웃하고 선생님 데이킨에 대한 어떤 저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스크립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질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라는 얘기를 하는데,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죠, 그 장면에서 결국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포스너는 어윈에게서 나도 너와 같아 라는 말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2막 1장에서의 포스너는 여전히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민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던 이유도 포스너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아, 포스너 많이 힘들었니? 사실 나도 그랬어. 나도 너와 같은 과정을 겪었단다. 그리고 나도 너와 같은 곳에 서 있어. 그 얘기를 사실 어민 선생님이 린토 선생님한테 하거든요. 하지만 뭐 동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가장 듣고 싶고 보고 싶었던 어민 선생님의 모습과 말이 그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썼던 이유들은 이제 뭐 제가 다른 기존의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헥터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에,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와 같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혹은 10대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마치 헥터 선생님과 제가 그 북치는 소년명 하찌의 시를 통해서 서로 교감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글들을 통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의 가장 마지막 완성은 어쩌면 어윈으로부터 나도 너와 같아 라는 동질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어윈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어윈은 여전히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헥터와 난 달랐어 라고 사실은 가장 포스너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선생님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포장하는 것에 더 가까운, 마치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음경포피에 대해서 너희들이 써야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휠체어도 도움이 되거든, 진실돼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왜 휠체어를 탔는지, 휠체어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실제 일이 있었는지, 스크립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진실, 사실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윈 선생님은 더 많은 중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아마 포스너는 그 장면에 더욱더 상처받았을 거고, 더욱더 어윈에 대한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보였나요? 그리고 또 포스너가 했던 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대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들어갔는데 저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들어갔다라는 것들이 단순히 공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있지만, 어윈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노력을 했다라는 저의 어떤 원망 섞인 이야기도 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저는 가졌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포장하는 법도 저 열심히 배웠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하지 못한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인생이. 이렇게 슬픈 혹은 이렇게 낯섦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죠? 막 부딪히고 막 그런 감정들이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게 내가 원하던 결과의 끝이 아니었어요 라는 원망을 사실은 어윈 선생님한테 토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윈 선생님은 정확하게 그거를 알아듣고 거부하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감히 먼저 꺼내지 못할 그 이름, 헥터 이야기도 잘 나왔니? 라는 이야기가 어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포스너는 감정적으로 터져버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너도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과 데이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나 사실 둘이 무슨 관계였는지 다 알아요. 그 대사를 사실 또 앞에서 포스너가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요 라고 얘기하는 그 밖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 저는 포스너가
낯설었지만, 그 감정들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어떤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영리한 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이고, 득점. 전 잠시 또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러면 또 포스너 전으로 또 돌아가서 빠밤빰빠밤 데이비 이야기도 한번 살짝 해볼까요? 데이비, 안녕 데이비. 네, 첫 눈이 왔었죠,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극장을 나오면서 와, 눈이 오네? 라고 하다가 눈이 오네라는 대사가 있었지 라고 제가 또 눈이 오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데이비는 진짜 뭐 다른 캐릭터들도 정말 그렇지만 손에 꼽는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데이비라는 인물이 그 나이에 겪어야 했던 이야기들도 저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여전히 어딘가에는 데이비 같은 친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그리고 참 정말 신나게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데이비라는 인물을 갑자기 앞에랑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연습실에서도 그렇고 공연 때도 그렇고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고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또 이게 뭐 빈센트 리버 작품만이 그랬다라기보다도 어떤 그 시기와 어떤 그 순간의 저의 어떤 삶과 이런 것들이 그 작품과 되게 어느 순간 결이 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그냥 정말 마음껏 무대 위에서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비도 저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사실은 또 다시 한번 만나고 싶으면서도 또 다시 한번 만나고 싶지 않은 캐릭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만났을 때 그 어떤 좋음도 있었지만 또 가슴 아팠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참 데이비라는 인물이 저에게는 또 참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 데이비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건지 마치 포스너 같네요. 저에게는 되게 또 어떤 새로운 정말 도전이기도 했고 그렇게 긴 독백을 무대 위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길게 또 할 수 있었던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고 참 즐겁게 재미있게 연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제가 데이비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 작품에서는 또 데이빗 포스너. 그러니까 사실 데이비의 이름이 데이비드잖아요. 데이빗인데 이제 애칭으로 데이비라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또 만났던 친구의 이름이 또 데이빗 포스너여가지고 저는 또 속으로 되게 참 이름도 비슷비슷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제 히스토리 보이즈에서도 어윈 선생님이 나오는데 또 제가 했었던 엘리펀트 송의 의사 선생님 성함이 어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영국 작품들의 어떤 그런 특징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가 또 일송은 영국 작품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그 이름이 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팔에 멍자국 보여주셨던 날 비하인드? 이거를 이거를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 날이 제가 이제 그 여신님 연습이 있었던 날인데 여신님 연습
연습을 하다가 여신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되게 막 몸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그날 사실 실제로 네 양팔을 다쳤습니다. 양팔을 다쳤는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의상 안에 이제 보호대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제 사복을 입고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막 세게 막 부딪히고 막 이러지도 않았는데 이제 연습이 끝나고 봤더니 이제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큰일 났다. 오늘 빈센트 리버 공연을 할 때 내가 이제 셔츠를 이렇게 걷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멍이 보일 것 같은데 이 멍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뭐 고민을 하다가 근데 데이비였으면 손에 멍자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전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3명이었어요. 뭐 나보다 어린 애들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하게 보이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게 다 멍이 아니고 여러분 멍이 이제 살짝 들었었는데 이제 분장 선생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선생님 혹시 멍을 좀 이렇게 차라리 크게 그려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이제 멍을 크게 그리고 그날 이제 아예 이게 안 보이게 가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멍을 좀 조금 더 크게 보이게 그린 다음에 오늘 이제 데이비 연기에 이제 이 장면을 아예 사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분장실에서 네 상대 배우 선배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비라면 충분히 네 이제 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하는 건 어떠세요라고 이제 여쭤보고 네 이제 그렇게 그날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째로 다 멍은 아니었고요, 여러분. 네. 아마 거의 한 반 정도의 이제 멍이 그냥 살짝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팔에 멍이 잘 들어요. 이게 막 아파서 막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멍이 이렇게 좀 잘 드는 편이라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이제 그냥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어쨌든 제가 팔을 걷는 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데이비의 대사나 데이비의 상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날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연부터는 또 멍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거를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네 저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도 그러시고 저희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하셨던 게 이제 어쨌든 배우는 자기 몸을 악기로 어쨌든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 몸을 이제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라 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날도 그냥 보고 네 근데 또 이제 뭐 이거를 어쨌든 공연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장실에 와서 분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네 무대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나누고 이제 현장에 있는 뭐 상대 배우 선배님이랑도 얘기하고 활용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공연이 아마 이제 딱 네 한번 그렇게 또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분장 선생님이 저희 또 여기 멍 이렇게 어차피 하는 그 도구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멍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네 그게 묻지 않거든요. 옷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스메르. 그쵸. 그 사이에 헨리가 있죠. 헨리. 야, 보고 싶었어. 헨리도 참.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뭐라 그러지, 이거를. 유니버스라 그래야 되나? 제가, 헨리 역할을 할 때는, 나비로 바보 왕따에 게으른 약쟁이지만, 해놓고서는, 바로 작품 데이비에서는, 약쟁이? 요즘 누가 그런 말을 써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전 캐릭터에서는 내 17살 헨리가 나 약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데이비는 약쟁이? 요즘 누가 그런 말을 약쟁이야? 아무튼 약쟁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 이어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 작품에 내 다음 차기작에 대한 힌트들이 있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지? 예전에 제가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여기 이렇게 캐릭터들을 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또 제가 또 참 생각이 나는데 뭐죠 여러분? 엘리펀트송 할 때 제가 마이크를 할 때 마이크를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자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스메르 자코프가 또 자유극장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유극장을 들어가면서 마이클이 얘기했던 자유가 그게 아닐 텐데 이, 이 자유를 왔네. 이제 혼자 이러면서 막 극장에 들어갔을 때 킬킬킬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네. 자, 또 파벨 퓨도로비치 스메르 자코프 이야기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이야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셨나요, 여러분? 헨리? 근데 뭐 헨리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되게 길게 나눴었기 때문에 네. 스메르 자코프도 사실 스메르 자코프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어요. 네, 자유를 외치고 이제 자유극장으로 갔는데 사실 소극장에서 그렇게 회전 무대를 쓰는 게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회전 무대와 굉장히 그 성당 같은 어떤 그 무대도 되게 너무 예뻤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스메르 자코프니 뭔가 이렇게 묘한 신비한 그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음악들이나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분위기에 참 흠뻑 취해서 또 연기할 수 있었던 되게 재미있었던 작품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그 극장에서 봤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인물의 또 큰 유니버스죠.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에서 나오는 스메르 자코프라는 인물을 또 3명이서 연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서 참 그때 같이 했던 배우들과도 진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명이 다르지만 또 같은 인물을 연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지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그리고 또 혹은 무대 위에서 서로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막 서로의 어떤 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게 진짜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스메르를 같이 했던 배우들이랑 또 많이 친해졌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스메르도 체력적으로 뭐 힘들었지만 굉장히 재밌었죠.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거.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제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어떤 제 몸을 해칠 정도로까지 가지는 잘 않거든요. 왜냐면 그것은 어쨌든 무대 위의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에너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껏 막 뿜어내면서 되게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스메르 자코프는 참 어떻게 보면 여백이 많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여백들을 채워나가는 재미가 또 있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코어가 강해졌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왜 코어가 강해졌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그 무슨 공포 영화죠? 엑소시스트였나?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면서 와 어떻게 몸을 저렇게 쓰지? 라고 했는데 제가 네 무대 위에서 그러고 있는 사진을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 먹었던 체력 관리 네 제 체력 관리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거 잘 챙겨 먹고 뭐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뭐 가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건강에 좋은 것들도 잘 챙겨 먹고 네 그래서 제일 잘 먹는 거 잘 먹고 잘 자는 게 진짜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메르는 이제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상대 배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변화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에 따라서 또 다른 배우들이 또 맞춰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한 인물이라는 거를 계속 관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네,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니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살짝 못 나갔어요. 네, 여신님 공연이 계속 연속해서 저번 주에 있었어가지고 네, 좀 체력적으로 좀 조절을 하느라 이제 다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나는 누구지 이름도 없이 왜 여기서 비명을 질러 왜 여기서 발작을 하지 눈을 떠 누가 나의 냄새를 맡아줄까 냄새가 나지 않아 목욕탕 속 아득한 수증기처럼 내 몸은 그저 하얗게 허공을 떠돌 뿐이야 수증기가 그다음 뭐였죠? 눈물로 변해 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돌아가면 이제 네 마이클 알린 엘송이 있었죠. 그리고 또 라흐마니노프 세르게이 바실레이비치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네, 또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네 1년이 또 지나갔네요. 하얀 코끼리 15마리 콧노래를 부르네 덤벙덤벙 춤추다가 하하하하 다같이 웃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했던 연극은 다 노래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여러분. 포스너도 노래가 있었죠. 그쵸? 히스토리 보이즈 포스너는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엘리펀트 송에서 마이클은 하얀 코끼리 노래를 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던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연극에서는 또 저희가 또 동아리 뭐라 그러지? 축제를 하다가 네 저희가 또 노래를 했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연극인데도 다 노래가 있었네요. 오 신기하네. 노래하는 연극 있으면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데이비도 맞아. 데이비도 노래를 하긴 했죠. 허밍을 했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그거 뭐지? 롤러코스터 탈 사람 여기부터라 이것도 있었고. 네. 제비꽃, 동백꽃, 수선화매화 산딸기, 산버치, 산더덕, 산뽕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대가 보시기에 참 예쁘구나 여기에 후후 그대가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 느끼게 후후 짜라라라라라라라.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 여러분. 축구 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수다를 떨어볼까요? 야, 보고 싶었어. 전화 기다렸어. 오랜만. 스릴미. 맞아요, 스릴미. 네이슨 레오폴드.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죄를 지은 건 내 잘못. 모두 말하죠.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걸 난 그를 뒤따른 그것뿐이죠. 34년 전 여기 갇힌 이유 살인을 저지른 소년이 있었죠. 늙은 소년은 여전히 죗값을 치르고 있죠. 맹세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 연필이요. 이 연필도 선물 받은 건데, 네, 제가 했던 공연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연필로 해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히 잘, 네, 간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왜냐면 진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저는 제 공연을 직접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제가 제 공연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추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제가 제 공연을 기억할 수 있고 나중에 그 무언가를 보면서 그 공연과 그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제 책상 위에 또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로 슬쩍 또 넘어가 볼까요? 세상에 잊혀져간 사람들 들리지 뭐였지? 이제 모리츠 부분이 아니었어가지고 사실 이게 히스토리 보이즈 넘겨줘라인데 이거를 여는 순간 예전에 또 스프링 어웨이크닝 생각도 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천사가 있어. 나는 항상 외쳐대지 제발 나를 구해줘. 이런 악몽에서 제발 나를 꺼내달라고. 그녀는 대답하지 네 손을 꺼내봐. 이게 저희 소품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이런 책이 소품으로 있었는데 넘겨줘라 하고 이렇게 거꾸로 놓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스프링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에 잊혀져간 사람들 들리지 널린 기도 소리 아직도 귓가에 들려오네. 한쪽 다리와는 난 알아 너무 멀리 온걸. 모리츠 맞아요. 모리츠도 진짜 모리츠는 이제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네 모리츠는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 그 나이가 딱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모리츠는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네 이제 도전했었는데 네 그래도 참 기회를 주셔가지고 참 모리츠도 만날 수 있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스프링 어웨이크닝 공연을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봤었는데 스프링 어웨이크닝 공연을 제가 했고 또 두산 아트센터에서 히스토리 보이즈 공연을 했고 참 이게 그리고 또 제가 연강홀에서 무슨 공연을 봤냐면 여신님이 보고 계셔를 연강홀에서 할 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공연을 봤던 그 극장에서 제가 봤던 공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갑자기 참 또 네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꿈을 이뤄가고 있네요. 맞아요. 연강홀에 많은 것들이 참 이어져 있네요. 그 피아노 그 바닥을 걸으면서 나도 언제 이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겠지? 나도 여신님 공연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렇게 또 여신님 공연을 하고 있고 또 그 극장에서 했던 공연을 또 하고 있고 네 맞아요. 넥스트 투 노멀도 연강홀에서 봤어요. 맞네요. 연강홀과 제가 굉장히 인연이 깊네요. 맞아요. 우리는 이어져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어져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작품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Love you.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근데 뭐 제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요. 네, 한 달 뒤면 34이니까. 네,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하트를 배워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하트? 요즘 어린 친구들은 하트를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모르셨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트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때는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요렇게 하거나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하트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던데?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네, 맨날 신동가 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트라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요즘 신세대들 하트래요. MZ 하트.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과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제 나이 33이지만 젊은 친구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요즘 것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또 목표하고 있는 게 하이보이를 제가 또 이거를 또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제가 또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요즘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슬프다. 아무튼 한번 완성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친구들 춤은 세상 어렵더라고요. 얼굴 빨개진 거 티나나요? 큰일 났네. 사실 제 딱 그 저의 이 취향은 딱 1, 2, 3, 4 이제 춤인데 1, 2, 3, 4 함께 춤을 추며 이런 게 이제 저의 감성과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하던데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인가? 귀에다 하는 건가? 이렇게 이상한데? 전 이거를 현진아트라고 명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닌가 보다. 아닌가 봐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맞는 걸로. 왈츠. 네, 왈츠를 제가 춘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지? 호련했던 사나이 때 쳤던 것 같은데, 그쵸? 호련했던 사나이 때 제가 쳤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가 리프트도 하고 만태가 왈츠를 살짝 추기는 쳤었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있는 거는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모르겠다.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깨물 하트? 하트 종류가 너무 많네. 이게 다 배우려면 하트만 정말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깨물 하트잖아요. 저 이 정도는 안다고요. 네. 두 개가 다 있는 거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참 이거 유행을 따라가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깨물아트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동그라미 이렇게 했다가 한 입 베어 물어서 하트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오케이. 좋은 거 배워갑니다, 여러분. 네, 제가 또 오늘 하필이면 또 티셔츠를 호그와트 익스프레스를 입고 있어가지고, 네, 또 갑자기 옆에 해리포터 오르골이 있길래, 네, 해리포터 오르골이 있어서 또, 저 이상하게 겨울이 되면 그렇게 해리포터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해리포터에서 나오던 그 연회장도 생각이 나고, 제가 원래 진짜 해리포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여행 갔을 때도 해리포터 스튜디오도 가보고, 일본 여행 갔을 때도 가서 해리포터 놀이기구도 뭐 엄청 많이 타고 그랬었는데, 네. 자, 여기 있다. 네, 그랬었는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해리포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안경을 이렇게 끼고 다녔었는데 제 안경이 해리포터 안경이랑 되게 비슷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교회 형들이 맨날 해리포터라고 그랬거든요. 야, 해리포터! 그러면 이제 제가 해리포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뭔가 좋아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정말 진짜, 그때 정말 제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학생 때 이제 해리포터가 책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여행을 갔던 친구가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 전에 원서를 사와가지고 제가 밤새 그 원서를 빌려서 영어 단어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책을 밤새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으면, 네, 제가 훨씬 더 영어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영어 공부한 건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읽고 가서 다음날 친구들한테 야, 그러니까 얘들아, 해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막 설명해주고, 그럼 막 친구들이 막 야, 그럼 다음 권도 막 해줘. 그럼 다음 권 또 집에 가지고 와서 막 밤새, 여러분 프라임 영안사전이라고 아세요? 프라임 영안사전 막 뒤져가면서 막 보고, 그리고 또 가끔 영안사전에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또 옥스포드 영영사전 찾아가면서 막 또 그 단어들 막 찾아가지고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또 다음날 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래서 스네이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데,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여튼 네, 원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참 재미있는 추억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땐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해리포터 진짜 열심히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에 막 정말 푹 빠져들어서, 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소설책을 읽으면서 막 거기 막 빠져들었던 것처럼 내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분들도 이 순간만큼은 정말 이 이야기에 푹 빠져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실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겨주고 계시죠, 여러분? 네. 공연을 보러 오시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다 무대 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연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공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극장을 그렇게 많이 찾아주셨고, 또 많은 공연들 사랑해 주시고 많은 배우들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힘내서 많은 공연들을 대학로에서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누군가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창작 뮤지컬, 창작 연극이 많이 공연되는 나라가 전례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브로드웨이나 뭐 오프 브로드웨이도 엄청나게 많은 창작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분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작품 수상으로는 우리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정말
관객분들이 계시고 정말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훌륭한 관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브로드웨이 못지않게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배우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연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대에 서는 순간만큼 저도 무대에 오르기 전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무대를 생각하고 올라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즐겨주시고 저도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실 거죠? 8주년 또 이렇게 기념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니까 저도 또 힘을 내서 또 더욱더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땅다당 땅다당. 여러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참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아쉬워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가 얼른 또 정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날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년 동안 여러분 함께 달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내년 이날이면 또 9주년이겠죠? 내년 9주년에 또 어떤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저도 기대하면서 또 여신님 이후로는 또 순호 이후로는 또 어떤 인물로도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을지 저도 기대하면서 좋은 작품 또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12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또 남곡과 헤븐리 앨범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에 가사를 많이 못 썼어요. 많이 못 써가지고 새로운 곡들이 이렇게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요거는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만약에 남곡과 헤븐리 2집이 나온다면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단독 콘서트 사실 단독 콘서트는 뭐 여러 번 또 뭐 이렇게 기회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는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데뷔한 지 딱 10주년이 되는 해에 콘서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단독 콘서트는 아마도 10주년 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뭐 작품들을 모으던지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어쨌든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우리 모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단독 콘서트는 10주년 때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오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 저는 왠지 2대1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대1 승리면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2대0 2대0 2대0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걸로 안 가질래요 여러분? 보내지 말아주세요. 오늘 진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함께 여러분 응원해 보아요. 여신님, 우리 2대0으로 이길 수 있죠? 믿어요.
아, 가나가 이기면 소용이 없어지는구나. 네, 아무튼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나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9주년 9주년 때는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도 또 1년 동안 열심히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라이브로 또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들어줄게. 그래, 여러분 안녕. 포토타임 현지다트. 안녕 안녕. 우리 무인도에서 또 만나요. 축축. 바이바이.